안녕하세요. 이가령입니다. 이번 동영상은 일기 쓰기 지도의 세 번째로 일기로 쓰는 독서록 이야기, 그 다음에 한바닥 가득 써오너라, 이런 걸 주문할 때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아이들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나쁜 녀석 찾기 놀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독서록이라고 하면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은 글이에요. 책 읽고 나서 쓰는 모든 글을 다 우리는 독서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독서록의 그 사전적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 책 읽고 난 후에 줄거리, 생각, 느낌 따위를 기록한 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독후감하고 별로 다를 바가 없죠. 책 읽고 쓰는 모든 글을 지칭한다고 할 수 있어요. 독서 카드, 독서 기록장, 독후감, 서평, 이런 것들이 모두 독서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기로 독서록을 써와라 그러면 아이들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써야 되는지를 몰라서 힘들어하죠. 일기로 독서록을 써오라고 이렇게 하시는 까닭은 아이들이 부담이 너무 많으니까 좀 부담을 줄여주려고 일기로 독서록을 간단하게 써도 괜찮다, 아마 이런 마음으로 독서록을 내주셨을 텐데, 아이들은 그걸 가지고 가서 독후감을 쓰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물론 학교에서 독서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책 읽었는지 남기는 기록 정도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는 책 정보, 책 내용, 내 생각들이 들어가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일기로 독서록을 써오기를 이렇게 요구하신다면 그 글에 꼭 썼으면 하는 요소를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오늘 학교에서 배운 형식으로 한번 적어보자 라든가, 책 제목 기억에 남는 한 문장 적어보고 왜 기억에 남았는지 그걸 써보자, 또는 등장인물이 한 행동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행동 하나를 적어보자, 이런 식으로 조금 구체로 요소를 좀 짚어주시면 이 어린 필자들이 글을 쓰는데 조금 덜 막막할 것 같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이들이 이제 일기로 독서록을 써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엄마한테 묻죠. 엄마, 나 오늘 일기로 독서록 써야 되는데 어떻게 써요? 하고 물으면 우리 엄마 세대들도 그렇게 독서록을 익숙하게 쓰는 세대는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완벽한 독후감을 써 보내고 싶어 하시죠. 또 그 욕심도 좀 있고, 우리 아이가 글 좀 잘 썼으면 그런 욕심도 좀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 그 요소를 알려주지 않으면 자꾸 완벽한 독후감을 써야 하는 것으로 알기 쉽습니다. 그렇게 되면 선생님들이 그 아이들의 그 어려움을 좀 덜어주려고 했던 마음과는 달리 숙제를 하는 현장에서는 아이들이 너무나 힘들어하는 그런 숙제가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일기로 독서록을 쓸 때는 꼭 썼으면 하는 요소를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동영상을 보신 선생님이 혹시 계신다면 주변 선생님들께 독서록 쓸 때는 그 필요한 요소를 꼭 알려주고 쓰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라는 것을 그 주변 선생님들께 꼭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7분에게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그 7분은 또 다른 7분에게 전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바닥 가득 쓰기예요. 오죽하면 우리가 이 한바닥 가득 써오라고 아이들한테 요구를 할까요? 너무나 아이들이 바쁘고 글쓰기 싫어하고 글을 잘 못 쓰고, 그리고 요즘 아이들의 또 큰 특징이 뭐냐 하면 모든 일을 5줄로 요약하는 능력이 있죠. 어떤 일을 겪어도 5줄 안에 다 끝내놓고 선생님 다 썼어요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글을 좀 길게 썼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오늘은 한바닥 가득 써와라,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하신단 말이죠. 근데 이 녀석들이 좀 잔꾀를 부려요. 글씨를 큼직큼직하게 쓴다거나 아니면 띄어쓰기를 아주 멀찍이 띄어 쓰거나, 어떤 녀석은 공책의 양쪽을 이렇게 비워둬요. 그래서 가운데만 가지고 이렇게 글을 써서 한바닥 다 쓰는 것처럼 해서 이렇게 제출을 하는 경우도 있죠. 그 한바닥 가득 쓰기를 원하시는 그 까닭은 아이들 글이 좀 길어졌으면 하는 거잖아요. 근데 길게 써보자 이런다고 해서 길게 써지지가 않죠. 길게 써보자 라고 하는 것보다는 바로 이렇게 알려줘야 돼요. 이게 뭐냐,
자세히 써보자 라고 말해줘야 돼요. 자세히 쓰기는 앞으로 동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자세히 쓰기까지는 제가 말씀을 드리진 않았어요. 길게 써보자 보다는 자세히 써보자 라고 알려주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인 교육 방법이죠. 자세히 쓰기를 도와주는 작은 팁을 하나 드리면, 나쁜 녀석 찾기 놀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녀석이라는 말이 싫어서 나쁜 친구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것도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자, 이게 어떤 놀이냐, 사람들이 한 일에는 한 일, 본 일, 들은 일, 느낀 일, 말한 일, 생각한 일들이 있죠. 그런데 한 일은 나쁜 녀석이에요. 그 나머지는 좋은 녀석이에요. 그럼 어른들은 한 일은 나쁜 녀석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시기가 쉽죠. 그런데 아이들은 묻죠. 선생님이 한 일은 왜 나쁜 녀석인가요? 하고 물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그래, 그건 조금 있다가 설명을 해줄게 라고 말씀하시고, 자, 요런 글을 하나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아이가 쓴 글인데요. 여기 나오는 문장을 제가 하나씩 읽어 보겠습니다. 이게 한 일일 경우에는 선생님들께서 나쁜 녀석 이렇게 한번 말씀해 봐 주세요. 오늘은 수영을 했다. 한 일이네요. 나쁜 녀석. 친구랑 같이 했다. 나쁜 녀석. 구명조끼 입고 다이빙하는 동영상 찍었다. 나쁜 녀석. 둘이서 하는 동영상도 찍었다. 나쁜 녀석. 선생님이랑 사진 찍고 싶은 아이들은 같이 찍었다. 나쁜 녀석. 나는 찍고 가서 물에 놀았다. 보니까 전부 한 일만 썼어요. 한 일이 왜 나쁜 녀석이냐 하면, 친구들이랑 놀이를 할 때 혼자만 독차지해서 자기만 혼자 논다거나 장난감, 놀잇감을 혼자 차지하는 친구, 나쁜 친구잖아요. 마찬가지로 한 일도 이렇게 자기 혼자만 나오니까 좋은 녀석이 되지 못했어요. 그러면 여기다 좋은 녀석을 좀 써주는 거예요. 내 친구랑 같이 했다. 이 문장에도 아마 이야기가 한 보따리쯤은 있어요. 예를 들면, 나는 최경환한테, 경환아 우리 같이 수영할래? 그래, 근데 나는 잘 못했는데. 괜찮아, 나도 잘 못해. 그래서 우리는 구명조끼를 입었다. 이런 식으로 한 일 중심에서 벗어나서 말한 일, 본 일 이런 거를 쓰면 글이 훨씬 살아나죠. 이게 자세히 쓰기로 가는 이제 징검다리인데요. 이걸 다 쓰기가 어려우면 따옴표를 하고 자기가 말한 거라도 써보자 라고 하면 아이들이 글쓰기가 확 늘어나는 것을 느끼면서 굉장히 뿌듯해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 아이 글을 하나 볼까요? 2학년이 쓴 왕왕호떡이라고 하는 건데요. 나는 학교에 갔다 오는 길에 윤기를 만났다. 그래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면서 왔다. 왕호떡 이야기를 하면서 왔다. 우리는 그게 웃겨서 엄청 웃겼다. 보통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쓰죠. 줄거리만 써요. 이게 그 상황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웃었다 그래도 자기들 둘만, 이 글 쓴 사람만 웃어요. 그런데 그 웃었던 상황이 들어가게 주고받은 말을 쓰면 이렇게 되죠. 오늘 학교 갔다 오는 길에 윤기를 만났다. 그래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면서 왔다. 왕호떡 이야기를 하면서 왔다. 먼저 윤기가 중국에서는 왕호떡이라는 게 있는데 지구만 해 라고 말했다. 그래서 나는 왕왕호떡이라는 게 일본에 있는데 그것은 지구 2개만 해 라고 했더니 윤기가 웃었다. 우리는 그게 웃겨서 엄청 웃었다. 그러니까 요 주고받은 말만 들어갔는데도 아이들이 엄청 웃었다는 것이 우리가 공감이 될 수 있죠. 그래서 그 한 일 중심에서 벗어나서 주고받은 말, 본 일, 들은 일을 쓰는 것은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 말 말고 다른 말은 하는 건데요. 이제 요즘 아이들이 자기 느낌이나 생각을 쓰는 말이 딱 정해져 있어요. 즐거운 하루였다. 참 재미있었다. 라든가 아니면 조금 이제 부정적인 감정은 짜증났다. 이걸로 전부 퉁치고 있죠. 그렇게 하지 말고 재미있었다 대신 섬세하게 쓸 수 있는 말을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신났다, 즐거웠다, 흥미진진했다, 새로웠다 이런 것들이요. 재밌었다는 긍정적인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밝은 감정을 표현하는 것들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다. 보세요. 밝은 감정, 기쁘다, 기분 좋다, 행복하다, 흐뭇하다. 예를 들면 엄마가 이불을 새로 사주셨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기분이 좋았다.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굉장히 만족했다, 아늑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또
뭐 엄마한테 칭찬을 받았더니 기분이 좋았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칭찬을 받았더니 흐뭇했다라든가 행복했다라든가 이런 표를 아이들에게 나눠주셔서 아이들이 내가 쓴 상투적인 표현 대신 다른 말로 쓸 수 있는 게 없을까 여기서 한번 골라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도 좋겠다 싶어요. 또 보통 기분 나빴다, 요즘 애들은 짜증났다라고 하죠. 그거 대신 쓸 수 있는 말을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운 감정, 부정적인 표현을 쓰는 거는 서운하다, 불만스럽다, 아쉽다, 당황스럽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친구가 나만 빼놓고 어디 뭐 다른 데 놀러 갔다. 그러면 짜증났다라고 하기보다는 좀 뭐 괘씸했다라든가 아니면 쓸쓸했다라든가 그렇죠. 그 다음에 나는 밥도 못 먹고 하루 종일 걷기만 했더니 짜증났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처량하다. 그래서 이런 도표를, 이런 그 글자표, 이런 단어표를 하나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내가 쓴 짜증났다 대신에 딱 들어맞는 표현이 어디 있는가를 찾아보게 하는 것도 참 좋겠다 싶습니다. 요거는 네모 달걀골, 그 다음에 네모칼, 네모 방울, 네모떡, 투입 네모, 자파 네모, 네모팁, 네모 이러네요. 네모에 뭐가 들어갈지 여러분 한번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상은 없습니다. 그냥 한번 맞춰 보세요.